안녕하세요. 독일에서 건축사로 일하고 있는 건축꿈나무 근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완공 후 분양이 주는 함정이라고 해서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가 원하는 집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입주를 하려고 하니까 그 하자가 많아서 이게 입주를 거부한다든지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사와 개인 간의 갈등에 관련된 기사들을 좀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뭐 완공 후에 분양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뭐를 접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어떤 테마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후에 시공하는 사례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독일에서는 너무 당연하게도 분양 후에 시공을 하고, 그리고 다른 외국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거의 대부분은 분양 후 시공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서 왜 이게 한국의 독특한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외국에는 정말 이런 사례들이 없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심을 해보게 되는 단어였어요. 사실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어휘를 쓸 때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뭐 문화. 이게 무슨 뭐를 의미하냐면,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돌연변이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르게 고쳐야 한다라고 빠르게 시정을 요청할 때 보통 이런 어휘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단어들이 나왔다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로 외국에서는 이런 사실들이 없는지 그 사실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자가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지도 한 번쯤은 그런 날카롭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공 후에 분양이 되는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분양을 할 때 우리가 작성하는 계약 내용과 그리고 완공이 되고 나서 다른 점들이나 시공 불량을 발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건설사의 책임이고, 그리고 배상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배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당연히 잘못된 시공을 고쳐서 시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시 설계 과정에서 사실 설계가 기술적인 이유에서 평면이 조금씩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이유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모든 건축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실 아파트와 같이 이런 대단지형 분양형인 경우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몇백 명, 몇천 명이 사는 이런 분양형 아파트를 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설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분양된 사람들, 건축주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해서 여기 평면이 조금 바뀔 건데 이렇게 해도 괜찮냐고 이렇게 막 그런 문서를 뭐 우편으로 보내서 뭐 그걸 사인을 다 동의를 받고 이렇게 지어진다라는 게 사실 정말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실 쉽지만은 않은 문제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은 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인데, 그 사람들은 사실 이런 권리들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내 돈을 주고 이 집을 당연히 지었고 내 돈으로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집인데, 근데 건축주는 늘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 웃긴 거는, 국가가 사실 결국에는 기업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정책을 내놓은 거죠. 여기서 좀 더 웃긴 거는, 시공사에서는 완공 후 분양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를 하는 동안에 공사비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빌미로 정부와 그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언론 기사들 좀 많이 봤었거든요. 사실 시공사 같은 경우는 분양 과정에서도 그렇고 항상 공사를 하는데 드는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이 분양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에서 보장을 해달라,
이런 것들을 사실 내세우면서 계속 유리한 쪽으로 조건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기사들이 보이더라고요. 뭐 사실 저는 이제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도 없고 뭐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꺼냈다기보다는 이제 건축 설계와 관련된 얘기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사실 본론이에요. 근데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되게 규모가 크고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것도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는 일단 제외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제외하고 우리가 분양하는 뭐 분양형 그러니까 빌라가 될 수가 있고 전원주택지도 요즘 분양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분양하는 집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완공 후에 분양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보통 분양형 건물들은 분양을 하고 시공을 하는 그런 건물들은 보통 계획할 때 수익 분기선이 분양이 60%가 됐을 때를 보고 있어요. 즉 미분양이 40% 이상이 나오면 공사 시행을 늦추거나 아니면 계약자 합의 이후에 안을 조금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계약자와 합의 후에 그 토지를 매각하는 형태로 그 손절을 하는 거죠. 만약에 완공 후에 미분양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 완공 후에 미분양이 생겨버리면 완공이 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미분양이 생길 것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분양 후 완공보다는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성이 높은 그리고 가장 무난한 형태의 그리고 인기가 있는 평형을 만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제 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지금보다 더 낮게 측정할 수밖에 없고요. 미분양이 40% 이상 생기더라도 그때 이후부터는 무조건 손실이 나니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자가 있으면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의 완성도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건축물이 모두 획일화되고 단순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사비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즉 공사의 완성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야 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사의 완성도는요, 완공 후에 분양이 아니더라도 시공사에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적인 요소라는 거죠. 우리는 그 기본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다른 장점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양 후 시공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장점들이 있을지 물론 한국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제가 지금 독일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건축이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선분양 후에 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희 회사도 당연히 부동산 투자 회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통 이런 시행사나 건설사들은 토지를 구매하고 설계를 의뢰를 하면 그곳에 보통 6세대나 아니면 10세대 정도 되는 그리고 층수가 4층 정도 되는 다가구 주택이나 아니면 단지가 좀 크면 단지형 주택들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한국보다는 토지가 가치가 좀 비싸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는 많이 없고 이런 식으로 다가구나 아니면 이제 단지형 계획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일단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제 건축 허가를 득하는 데는 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시와 조금 떨어져 있어서 관련 건축 법규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근거가 없거나 하면 한 4년 정도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1년 안에 건축 허가가 나와요. 아무튼 건축 허가를 보통 얻기 전까지는 이 시행사나 건설회사에서는 분양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를 득하고 나면 조감도 회사에 이제 렌더링을 만들고 분양 광고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까지의 과정은 한국이랑 비교해서 크게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고 나서 부동산 회사들은
광고를 하면서 이때부터 이 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돼요. 뭐 설계사무소로 방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이제 그 부동산 사무실이나 아니면 시행사 분양 사무실에 방문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안내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 집이나 집의 위치나 집의 어떤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평면이라든지 아니면 집의 크기라든지 집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집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 고쳐가는 과정이 있어요. 사실 이 작업이 뭐 귀찮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재미있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뭐 규모가 4층 정도 되고 구조가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공용 계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벽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뭐 물론 대부분의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도면을 변경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주는 거는 아니라고 알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론적으로 이게 또 그렇다고 못 바꿀 이유는 없거든요. 제가 예전에 아는 분이 이제 프랑스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다 괜찮은데 몇몇 부분들이 조금 실사용해서 불편하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변경을 요청을 했었는데 프랑스에 있는 설계사무소에서는 이게 실시도면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변경이 불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독일에서 시공을 한 건물 중에서 시공을 그 골조가 전부 공사가 다 진행이 됐는데 건축주분이 벽을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벽이 이제 하중을 많이 받는 벽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구조를 다시 계산해서 그 벽을 없애는 대신에 이제 그 보강하기 위해서 철골 빔을 보강해서 변경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그 일을 하면 귀찮거나 내가 들인 시간에 비해서 돈이 안 된다든지 뭐 이렇기 때문에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건축사가 이렇게 일을 했다면 당연히 그에 관련된 시간과 그리고 공사비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건축주가 부담을 하긴 하겠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건축주 분들은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본인들이 이제 평생 살 집이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광고를 하는 그 집의 평면들은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사실 기본적으로 광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평면을 가지고 허가를 받고 그런 평면을 막상 살려고 하면 자기 몸에 맞게끔 바꾸고 싶어들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집이 좀 작으면 옆집도 같이 두 채를 구매해서 그 두 채를 벽을 터서 한 개의 집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복층을 선호한다면 위층이나 아랫집을 구매해서 뭐 계단이나 아니면 리프트를 설치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가장 사실 손을 많이 대는 부분들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건축 설계를 하면서 화장실은 주거 공간에서 오래 머무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크기를 작게 설계하는 게 이제 거실을 크게 쓰고 뭐 아니면 방을 크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효율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은 그렇게 스탠다드 형태를 설계를 계획을 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화장실 조금 크게 만들어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세면대를 커플 세면대를 두는 것도 꽤 많이 하시고요. 변기를 따로 쓰시는 분도 봤고 그리고 프랑스식 비데라고 해서 변기인데 이제 물만 받아져 있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설치를 원하시는 분도 계셨었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조금씩 변경을 뭐 해서 뭐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만들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사실 분양 후 시공을 하기 때문에 모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객분들 중에서 이거를 원하는 대로 이제 계약 전에 집이 이렇게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이 집이 이렇게 고쳐지면 이 집을 사겠어라고 얘기를 해놓고도 안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간혹 있으시지만 아무튼 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건축주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한국의 미래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획일화되고 정해진 대로 내가 내 몸을 만들어져 있는 집에 적응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참 안 좋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집을 찾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정말 오랜 시간 발품을 팔아야 하고, 그리고 그 내가 원하는 시간, 오랜 시간을 발품을 팔아서 내가 원하는 그 집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또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GDP도 많이 높아지고 우리의 삶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풍요로워지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주거 양식은 아파트를 벗어나질 못했어요. 아직도 여전히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획일화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우리도 개발도상국이 아니잖아요. 거의 유럽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미 선진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개성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 권리를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완공 후에 분양은 결국 시대를 거꾸로 흘러가는 획일화되고 단순화를 조장하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나 아니면 보는 시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적어도 집을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본인이 누려야 하는 권리에 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을 하고자 하는 거는 뭐 권리라고 해서 갑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내가 당연히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 틀에서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가 살고자 하는 나의 집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브랜드 하우스의 함정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